김혜경 씨가 부상 정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란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준호 수행실장이 사모님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가 사람이 그렇게 혼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처음 봤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음을 알려줬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아침까지 아내를 살피다 나왔다. 정치활동 돕느라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조금 더욱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실은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그것도 아내가 이렇게 혼절을 해서 꿰맬 정도의 부상을 당한다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상황 좀 알려진 정보가 어제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새벽에 119에 실려간 건 맞습니까? 김혜경 씨가? 새벽 1시에 실려갔다고 이제 이해식 의원이 그렇게 전했었죠. 네. 그래서 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다기보다는 지금 한준호 수행실장이 어제 행사장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본인이 SNS에 올리면서 이제 조금 더 알려진 게 어쨌든 많이 이제 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를 만났던 그 행사장에 이제 그 오전에 있었는데 오전에 오면서 굉장히 약간 머리도 정돈이 덜 돼 있고 노타이 차임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새벽까지 아내를 이제 간호하다가 급하게 왔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준호 실장이 그 얘기를 전하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재명 후보도 많이 놀랐고 하지만 어쨌든 많이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전해진 겁니다. 한준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가 혼절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혼절이라 함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러다 보니까 낙상 사고가 있었던 거 갑자기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봉합 수술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많이 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다시 선거 운동을 재개한 걸로 봐서는 좀 많이 그래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제 이제 혼절해서 낙상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성형외과까지 가서 이제 봉합 수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괴소문들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좀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버전들 다양한 버전들이 있죠. 막 여러 가지가 전해지긴 했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유포자들을 고발했죠. 그래서 어떤 부상 유형 원인 놓고 여러 추측글이 이제 나도니까 그 어떤 관련 의혹을 올린 네티즌 2명을 지금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씨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보 때문에 김 씨 건강이 악화됐다,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한 것이 다 어떤 논란이고 오해고 그런 것을 유발하고 있는 거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글쎄 아무래도 이제 새벽 1시에 갑자기 쓰러져서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다쳤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데 결국은 김혜경 씨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어떤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좀 이런 논란들이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괴소문을 유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혜경 씨가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다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빨리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이런 논란을 부식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고 지지자들에게 걱정하는 지지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바로 삶의 동지인 아내와 결혼한 것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다.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이재명 후보도 아내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괴소문들은 소위 지라시라고 불리는 건데 이 지라시를 참 신기해요. 이걸 누가 만드는 건지 어떻게 유통하는 건지 이 양반들은 어디서 뭘 주워 듣고서 하는 건지 그냥 100% 창작인 건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강력계 출신이시니까 이거 수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라시는. 지라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버무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혜경 씨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들을 모아서
이 사고 자체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형태로 확대 재상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름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고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소문이 일파만파 더 퍼졌을 때 이 후보에게 치명사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찰은 통상 이 지라시를 유통한 사람 전체를 입건하기보다는 최초 작성자 내지는 주요 유포자가 있습니다. 중간 목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유포를 주도한 주요 유포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지라시 작성자를 처음부터 찾아 나가는 것은 어렵고 그 지라시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목에 해당하는 유포자 내지는 최초 작성자가 특정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지라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소스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충분히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 또 잘해요, 이런 건. 추적할 수 있고 어떤 역할 정도도 다 판단할 수 있고 그게 근거한 건지 아닌 건지도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